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국제 분쟁 해결, 그러니까 국제 소송이라고 일단 편의상 할게요. 국제 분쟁 해결에서 세 가지 개념 알아두면 좋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, 첫 번째 개념으로 choice of court, forum shopping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.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서 choice of la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역시 이것도 헤이그 컨벤션의 조약이 있고요. 일단은 포럼 쇼핑 때 설명을 드린 거하고 개념은 비슷합니다. A하고 B하고 분쟁이 있는데 A한테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법률이랑 B한테 적용되는 그 기본 법률이 다른 경우에 A하고 B하고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A한테 적용되는 법도 이 분쟁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고 B한테 적용되는 법도 이 분쟁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A하고 B하고 C라는 공간, C라는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. 그러면 C에 적용되는 법도 적용 법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걸 보고 applicable law라고 합니다. 그 사안에 대해서,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법률이라고 해요. 그래서 보통 applicable law는 여러 개 있기 마련이에요. 마치 우리가 포럼 쇼핑 때 설명드렸을 때 여러 개의 포럼,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트가 가능하고 관할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저기보다 이게 더 관련성이 높으니까 미국에 있던 거 내가 한국으로 가져올게요 하는 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린 거랑 맥락은 동일합니다. A라는 법을 applicable law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governing law, 즉 준거법으로 이 문제에 적용시켜 주세요 라고 포럼, 내가 선택한 포럼 혹은 이제 뭐 당사자끼리 정한 포럼의 코트에 정해진 코트에 그 준거법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은 아니야, B가 더 관련성이 높아, 우리는 준거법을 B로 해야 돼 라는 챌린지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콜트도 챌린지가 가능한데 러도 챌린지가 가능하니까 이 국제 소송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서 요런 개념을 잘 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 안 해놓으면은 도대체 어느 소송, 어느 관할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막 10년도 다툴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. 굉장히 그냥 이거는 변호사들이 정하는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걸 잘 정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려면은 10년씩 걸리면 그거는 도움을 실제로 받은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applicable law, 즉 A하고 B하고 적용되는 법률이 다 거의 다 applicable law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다음에 지역의 법률, C의 법률, 그것도 applicable law에 포함되고 그 중에 하나가 governing law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계약서에 그냥 우리 D라는 법을 이 계약에 관해서 이제 arise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D 법률로 하자. 그렇게 governing law 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CISG라는 이제 굿즈 있잖아요.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렇게 정하자라고 옛날에 체약국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한 국제 조약이 있어요. 그러면 그 국제 조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그 각각의 개별 국가의 법이 거버닝 로가 되는 게 아니고 CISG가 거버닝 로가 되는 거예요. 그거는 CISG는 이제 지금도 거버닝 로를 정했는데 사실 이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Customary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로 많이 그 레퍼런스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요즘에는 CISG를 배제한다라는 조항을 오히려 더 많이 넣거든요. 너무 헷갈리니까 이게 체약국이니까 즉 그 컨벤션에 가입된 국가니까 CISG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국제사법에 따라서 ABCD라는 applicable law 중에서 뭐 하나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ABC 정말 골치 아픈 경우는 ABC 중에서 B를 선택해서 governing law를 하려고 했더니 B 국가의 법을 보니까 B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거를 다시 ABCD 중에서
골라보니 C로 가라.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, 그 반정이라고 해요. 그런 걸 헝부어라고 하는데, 그 개념 때문에 왔다 갔다만 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고,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변호사들이 막상 분쟁 때 전략으로 사용해서 방어나 공격 수단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진짜로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계속 지연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민사소송법의 적용도 배제하고 CIS도 배제해서 그 다음에 우리끼리는 그냥 D라는 그 법으로 그 거버닝 로를 정하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그런 경우 꼭 그 어플리커블 로 중에서 정해야 되냐?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제3의 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법이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고, 즉 그 나라의 법 체계를 다 알지 않아도 이 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고 아주 시시콜콜이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오픈되어 있고 넓고 그런 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, 그 대표적인 게 잉글리시 러하고 뉴욕 러입니다. 캘리포니아 러보다도 뉴욕 러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. 그 당사자끼리 정하는 그런 choice of law 조항, 즉 governing law 조항에, 예를 들어 계약서가 쭉 있으면 거의 뭐 마지막에서 끝에서 한 3-4번째쯤에는 governing law, dispute resolutio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이 계약과 관련해서 arise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D 국의 법, 그러니까 law of England, 뭐 English law, 뭐 이렇게 state of New York law 이렇게 요런 거를 정하기로 한다. 이렇게 정해요. 그리고 그렇게 정해요. 그렇지만 강행 규정, 그 사안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의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choice of court 조항 말씀드렸고, 이번엔 choice of law, 준거법 조항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technically, 그러니까 강학적으로는 코트도 따로 정하고 law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코트를 정했고 법은 governing law는 미국 법, 캘리포니아 미국 법을 정해서 이 소송을 끌고 나가는 게 가능도 해요.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가능한 거예요. 물론 그런 경우에는 코트나 로에 대해서 그 반대 당사자의 그 변호사들이 챌린지를 하겠죠. 관련성이 없고, 그러니까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, 이 소송에서는 그 판사가 이 관련한 법의 그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코트를 바꿔달라, 이송 신청, 아니면 거버닝 로가 이것이어야 되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, 그래서 이제 overall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? 결론적으로는 계약서의 거버닝 로 조항을 그 dispute resolution 조항, 그 코트를 선택하는 조항과 다르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. 코트를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 코트를 정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박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버닝 로가 미국 캘리포니아 거버닝 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케이스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그 답변으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요. 이거를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한번 찍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요즘에 날씨 진짜 너무 좋죠?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